위기의 복지 경영에서의 최고의 전략은 정직이다. 이 메시지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이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위기에 빠진 마케팅을 구할 최고의 전략은 정직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는 경영계에 큰 바람을 일으켰고 새로운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린 옵쇼는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전략을 세웠죠. 그래서 정직이 곧 전략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을 세우면서 브랜드 마케팅의 세계적 거장 린 옵쇼가 제시했었던 이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는 린 옵쇼는 정직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마케팅 전략이 횡행하지만 사람들이 신뢰하는 이 가치는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윤리학에서 말하는 추상적인 정직과는 다른 것이죠.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마케팅 분야 전체에 걸쳐 정직성을 체계화한 실현 가능한 정직으로 마케팅의 전문가인 린 옵쇼는 이것을 실현한 기업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2007년 금융위기 이후 또는 지금 오늘까지도 금융 관련 사건, 사고들이 우리 사회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정치나 경제, 특히 금융계에 부산저축은행이든 또는 현대캐피탈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든 농협의 전산망 마비 사태로 인한 고객의 불편함과 관련된 부분 또는 이 직원의 무성의한 태도, 간혹 금융 관련 종사자의 횡령과 기업의 내부 직원들의 내부 정보 유출은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고객의 신뢰를 떨어뜨려서 엄청난 손실과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트루스라고 하는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전략임을 더욱더 실감나게 하고 있는 바로 오늘이 그러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 똑똑하고 냉철해진 소비자의 시선은 이제 제품과 브랜드에 가려져 있었던 기업의 도덕성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소비자의 마음을 돌려 치열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단 하나, 바로 정직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트루스,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하나의 단어이고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 마케팅의 훌륭한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직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린 옵쇼가 제시를 했죠. 그 전략의 이름을 다이아몬드 전략이다 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림을 보면 아시지만 맨 위에 클라이언트인 고객 또는 컨서머라고 하는 고객이 있고 거기에 제품과 경쟁, 가치와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이 클라이언트와 컨서머를 지향하고 있죠. 이 고객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이 고객이 바로 맨 상위 개념에 있고 양쪽의 제품과 경쟁, 가치와 커뮤니케이션이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지향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린 옵쇼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의 사례인 GM이라든지 또는 레바이스, 인포시스 이러한 기업들을 통해서 정직성을 기반으로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 자신부터 정직하라고 강조하는데
마케팅계의 새로운 거장으로 인정받고 있는 렌옵쇼는 실현 가능한 정직을 마케팅 분야에 새롭게 도입할 것을 요구하면서 소비자와 마케터, 기업, 브랜드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킬 만한 다이아몬드 전략을 5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참 멋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전략.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다이아몬드 전략의 첫 번째입니다. 정직해야만이 고객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객은 정직하지 않은 기업과 정직하지 않은 상품을 2번 다시 찾거나 구매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정직이 있는 겁니다. 정직. 2번째는 정직을 구현한 제품을 판매하라는 것이죠. 3번째는 정직이야말로 경쟁에서 이길 유일한 무기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4번째는 정직과 신뢰로 가치를 창조하라는 것이죠. 5번째는 정직은 스스로 홍보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전략은 소비자와 마케터 그리고 기업이 수평을 이루어 이 파트너십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큰 인물들,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다 정직이 우선이었습니다. 위대한 영웅은 거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깊은 내면에, 깊은 마음 깊은 곳에 바로 정직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양 격언 하나 한번 배워볼까요? 정직이 최상의 전략이다. Honest is the best policy라고 하는 이 the best policy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정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직, honest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경영의 전략이 될까라고 또 의문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은 어떠한 스킬이나 어떠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전략, 나름대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그 많은 것 속에 정직을 빼버리면 그것은 사실은 경영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잠깐은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토록 그 제품과 그 기업과 그 물건이 남아있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솔직함이 최상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양심 마케팅, 이러한 정직이 최상의 전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점을 숨기지 않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고객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주 오래된 광고죠. 어떤 기업이 이러한 광고 카피를 냈습니다. 435만 고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동안 불편했던 통합 품질 이제는 책임지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광고 카피지만 우리에게 매우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자신들의 잘못과 자신들의 단점을 그대로 인정해 준 거죠. 이 기업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는 광고 문구로 자기들의 잘못을 내세웠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신의 기업에서 자신들의 고객들의 불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기지국이 경쟁사에 비해 적어서 생겨났던 잘못 아닌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새로운 혁신, 새로운 목표를 두고 다시 신뢰를 얻겠다는 그런 것을 제시했던 광고로 아주 우리 마음에 오래 남아있는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고객들의 불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을 통해 통합 품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이 광고에서 주는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깨끗한 인정은
소비자와 나에게 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백화점 과일 코너에 편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흠집 난 과일입니다. 흠집이 난 과일이라는 것이죠. 신상품이고 좋은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사과는, 이 과일은 흠집이 난 겁니다. 라고 이렇게 편말을 붙였는데, 놀랍게도 이러한 편말과 함께 과일을 다른 코너와 다르게 싼다고 하는 이런 것이지만, 하지만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몰렸다는 것이죠. 싸서 몰린 것도 있지만 뭐가 중요할까요? 솔직한 자기들의 정직성을 내세웠다는 것이죠. 솔직하게 과일에 흠집이 있음을 인정하고 가격을 낮추어 팔았던 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발길을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한두 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과 박스를, 어떤 과일 박스를 받았는데, 또 구매했는데, 거기 열어보는 순간 맨 위에는 아주 좋은 과일이 쫙 이렇게 나름대로 세팅되어 있죠.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막 이렇게 흠집도 나고 뭔가 좀 좋은 제품이 아닌 것들이 밑에 섞여 있는 것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결점을 솔직하게 인정한다는 것, 결국 그것을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최종적인 판단이 뭐냐? 바로 고객의 몫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중매체를 보면 다양한 광고를 소비자들은 접하게 되죠. 광고를 접할 때 누구라도 가장 눈에 들어오는 광고를 선택하고 그 제품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 장기적으로 보았을 경우에는 제품 자체에 신뢰도나 완성도가 없는 제품은 시장에서 사라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말은 제품을 단지 많이 팔기 위하여 허위로 없는 기능을 포장하거나 과장하는 마케팅 전략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잃은 신용은 회복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정직이라는 것이 바로 고객과 소통하는 방법의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는 것이죠. 소비자, 즉 구매자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이 좀 좋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당사자의 선택이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또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소비자 혹은 구매자가 정직하지 못한, 즉 신뢰가 없는 제품을 구매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는 그 제품을 쳐다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잠깐은 고객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정직하지 않았던 것이 나중에 알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도 나타나고 다시는 그 제품은 시장에 발을 붙이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잠깐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정직하지 못했던 그 행동이 너무나 막대한 어떤 이윤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은 조금 어렵고 힘들고 판매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나가는 그 자세와 그 의미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 선택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정직하지 못한 데서 얻는 실망감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실망감은 결국 좋은 제품마저도 신뢰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는 고정관념과 함께 구매자의 선택의 폭에서 제외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따라서 정직이라는 것은 단순한 마케팅이거나 윤리의식을 넘어서 사명과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기업 중 역사 속으로 사라진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차이는 결국 정직과 신뢰라는
부분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특히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의 발단 자체가 바로 정직하지 않은 부도덕한 기업 윤리의식의 만행의 결과에 따른 금융자산의 허와 실에서 비롯된 만큼 과거보다 더욱 정직이라는 것이 기업의 광고이자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정직한 기업은 광고를 하기보다는 묵묵히 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맡은 바 사회적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이죠. 잠시 일시적 충동에 의해서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했던 구매자도 언젠가는 정직을 앞세운 기업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자연 현상일 것입니다. 이제 위기의 복지 경영에서의 최고의 전략은 정직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직을 통한 희망의 복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토론과 질문은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